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시진핑의 외국 방문은 900여일 만입니다. 그동안 시진핑은 국내에서만 있었습니다. 코비드 방역과 계속되는 경제난, 그리고 치열한 권력투쟁, 최근에는 타이완 해협 위기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3연임을 결정짓는 20대 당대회에 앞선 베이다이어 회의도 끝났습니다. 이 시기에 시진핑이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의미합니다. 또 중공은 미국이 소홀히 함으로써 진공이 생긴 중동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페트로 달러 대신 페트로 유엔화의 정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또 시진핑은 순위의 대표 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맹주 이란의 화해를 주선할지도 모릅니다. 두 국가 모두에게 중공이 주도하는 SCO 상하이 협력기구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촉구하는 것은 러시아도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우디 방문은 국제지정학에서 시진핑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진핑을 성대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격식과 규모는 2017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외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첫 해외 방문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그 환영 규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만찬 직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의식인 소드 댄스에 참석해 같이 왕족들과 춤을 췄습니다. 사우디에서 남자들만의 행사인 소드 댄스는 명예와 힘의 상징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어울린 것은 중동 지역 재편의 한 획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때 트럼프 때처럼 소드 댄스 의식까지 준비됐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시진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와 항구 도시 제다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거액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미래 신도시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옴이라 불리는 스마트 시티는 홍해의 기적이라고도 하는 초거대 사업입니다. 5천억 달러가 들어간다, 1조 달러가 소요된다는 등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미쳤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버금간다고 표현할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IT, AI 기술이 접목된 중동 지역의 미래형 신도시는 중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우디 현지의 차이나타운에는 시진핑을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내걸리는 등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의 방문이 다소 조용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때도 사우디 중공 우호협회를 내세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원유 증산을 간청하기 위해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을 만났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던 채 시진핑이 대대적인 환영 속에 방문한다고 하자 미국은 꽤나 불편한 표정입니다. 바이든은 중동에서 중공 러시아가 파고들 진공 공간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미국은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의 영향력은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팀 랜더킹 미국 특사도 CNBC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영내 각 국가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팀 랜더킹 특사는 8월 11일부터 UAE, 오만, 사우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방문의 즈음에 미국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의 영향력은 시들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친미 반공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크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미국을 그대로 따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이게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 회의였습니다. 당시 중공의 조우 언라이 총리가 화평 공처 5항 원칙을 발표했을 때 사우디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6년 이집트가 중공과 수교했습니다. 그러자 영내 국가들 시리아, 예멘, 모로코, 이라크가 그 뒤를 따르려고 했지만 미국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어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난민촌을 폭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불안을 느끼고 중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합니다. 미국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가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누가 진정한 우방인가? 바로 그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나라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미제 무기 구입을 거부당한 사우디는 중공에 눈을 돌렸습니다. 1986년 사우디 주미대사는 2차례 걸쳐 중공을 비밀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동펑3 미사일의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 즈음에 사우디의 칼리드 친왕도 중공을 방문하는데 그를 직접 맞아 중공의 무기를 소개해준 이는 중앙군사위 비서장이었던 양상쿤이었습니다. 칼리드 친왕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상쿤의 안내로 중공의 동펑 미사일 기지를 방문하고 그 설명을 듣습니다. 중공은 국가 기밀인 동펑 미사일을 소개하고 사우디가 요청한 대로 동펑 미사일 40기를 팔기로 결정하고 운용 요원까지 파견해 줍니다. 중공은 이때 3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미국에 비해 중공이 우호적으로 대해준다고 느낀 사우디는 1988년에 상호 대표처를 설립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정식으로 중공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명목상 미국의 맹방이던 사우디는 중공과 꾸준히 관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무하마드 빈 살만이 2016년부터 왕국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사우디 궁정 내부 알력 과정에서 벌어진 카슈크지 암살 사건을 두고 인권 카드를 꺼냈던 미국이 사우디를 비난하자 여기에 무하마드 빈 살만이 반발한 겁니다. 왜 남의 나라 내정에 인권이라는 잣대로 간섭하느냐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에 대항해 중공 편을 들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과 신장 위구르 무슬림 이슈와 관련해 중공을 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대항해 러시아, 중공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의 원유 수요 절반 이상을 사우디가 공급합니다. 그리고 페트로 달러를 버리고 중공의 위안화 베이스로 원유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궁정 암투를 거쳐 왕실의 대권을 잡은 모하메드 빈 살만의 사우디 국가 개조 사업은 중공에도 큰 기회입니다. 사우디는 원유 대국이지만 미래는 하이테크 국가를 지향한다는 계획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프로젝트 2030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도 투자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하이테크 디지털 국가로 변신시킨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역시 1대1로의 미래가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공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55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합의했습니다. 아랍권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경쟁에서 미국은 급속하게 장악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아랍권 9개 국가의 미중 친밀도를 조사한 결과 모로코와 요르단만 다소 친미했을 뿐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튀니지 등 7개 국가가 친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친미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 중공과 굉장히 친하면서 지정학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